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내일이면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설 연휴가 또 놓여져 있죠. 그런 시장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기업 레벨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저 PBR 관련주, 이쪽이 시세의 중심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 그리고 코스닥 개별주나 개별성 성향의 종목 부분들은 약세를 보이는 그런 차별화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하면 주주 가치가 제고된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미국은 3,800조의 자사주 매입, 그죠? 그런데 우리 시장은 딸랑 19조, 그죠? 지금 연도별로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뭐 한 5조대, 그죠? 5조대 자사주 매입 정도 평균적으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693조, 그죠? 그리고 2021년, 2022년 보면 더블. 엄청나게 증가한 부분. 2023년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768조니까 엄청나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지수의 상승 흐름이 쉽게 나타나는 거고 우리 시장은 비빌거리는 거죠. 자, 홍콩 ELS 금융사 자율배상이 필요로 하다라고 2월 4일 날 금감원장이 이야기를 했죠. 요것 때문에 2월 4일 다소 금융주가 주춤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저 PBR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이 홍콩 ELS와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는데 사실 5대 은행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은행 2021년부터 2023년 작년 3분기까지 ELS 판매 수수료로 그죠? 약 6,800억대 이익을 챙겼답니다. 그죠? ELS 잘 모르고 ELS에 투자하신 고객들은 50%, 그죠? 고객선 수익률 53%, 최고 58%까지 손실을 보고 있는데 배만 땅땅 치고 있는 은행, 그죠? 이런 은행들이 예대금리나 좀 마진이나 노리지 말고 중서민들에게 저리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산업 보안, 그죠?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지금은 중국 대학이 그죠? 수상한 파격 제한, 그러니까 50억 줄 테니 같이 연구하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죠? 사실 산업기술 유출 국가별 검거 상황, 검거된 나라 국적을 보게 되면 중국이 월등히 높죠. 그죠? 그리고 산업기술 업종별 유출 건수를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자동차, 그죠? 첨단 산업이라고 하는 쪽 라인 부분은 계속해서 기술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중국이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중국 대학이 수상한 제안을 하는 부분은 미국이 중국에게 기술, 유출 부분을 기술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과 연관이 있고, 그죠? 하여튼 중국에 그렇게 기술을 약탈해 내가는 걸 발본색원에서 강하게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미국의 비농업 고용이 발표가 됐죠. 경제 지표도 봐야 됩니다. 그죠? 한눈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죠? 작년도 1월부터 쭉 보면 지금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실업률도 3.8%를 예상을 했는데 3.7%가 나왔고, 비농업 고용도 18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35만 명이 나왔으니까 고용이 탄탄하다. 그죠? 그리고 미국 1월 시간당 평균 임금의 흐름 부분을 보더라도 지금 내려오다가 정체되고 소폭 반등하는 흐름. 그죠? 거기에다가 월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 상황을 보시게 되면 53.4로 52를 예상했었던 것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중
이런 흐름들이 금리를 서둘러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 지표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설 연휴 끝난 다음에 2월 13일 날 미국의 1월 CPI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로 보게 되면 CPI는 조금 내려오는 흐름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물가 둔화하는 가운데에서 물가 레벨 자체가 아직은 높다라는 거하고 또 올해 미국의 22개 주에서 그죠? 금리를 임금을 그죠? 인상하려고 하는 시간당 임금을 인상하려고 하는 흐름 부분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죠? 미국이 파월 연준 의장이 2월 5일 월요일 날 CNBC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느리고 폭도 작을 것이다. 그죠?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 그런데 자, 왜 지금 물가가 사실 여러분들 한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 주요국 소비자 물가 지수 추이인데 미국이 9.1%까지 작년 6월 달에 올라가 있다가 쭉 내려오고 있고 거기에 영국이나 독일, 유로존도 10월 부분에 고점을 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플레이 끝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3월 FOMC에서 금리 인하 한다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5월 이후 연말이나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그 부분은 결국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일자리의 급증이라든지 임금 인상 그리고 낮은 실업률 이런 부분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글로벌 경제 구조의 변화죠. 코로나 이전에는 세계의 분업화. 그래서 중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싸게 그죠? 그런 물가에 대한 안정성을 가질 수 있었던 산업 구조였었는데 지금은 리쇼링이다, 니어쇼링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임금이 중국보다는 높은 나라에게로 이전되고 자국 서방 국가로 넘어가는 그런 경제적 구조 흐름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불거져 있는 상태.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가 다시 물가가 오르는 부분이 부담스럽기 때문인 것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국지전 흐름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완화가 돼야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OECD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소폭 조정을 했는데 기존치 대비 세계 경제 성장률은 0.2% 상향하는데 유독 한국만 0.1% 하향을 했다. 그 이유가 중국의 전망치 부분도 2024년, 2025년으로 갈수록 이런 내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감안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물가 상승률은 아까 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레벨은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참고로 보시고. 자, 중국 시장이 지난주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 지금 중국에 있어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소규모 대책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공매도 줄이려고 하고 인민은행 지급준비율 0.5% 전격 인하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급격하게 반등했다가 또 저점을 깨서 내려오고 약발 주면 조금 반등하다가 내려오고 하면서 5년 만에 최저치의 주가 흐름을 보이니까 미국 대사관 웨이보 계정에 미사일 좀 빌려달라. 그죠? 상하이 증시 폭파하게 이런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올 정도로 험악한 민심이 진행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과 관련돼 있어서는 돈으로 쉽게 처방되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누니 드렸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죠? 시진핑에게 금융시장 브리핑을 할 예상이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춘절 앞둔 민심을 잡기 위해서 일정 정도 부양책을 발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어제 홍콩과 상해 종합지수가 5% 급반등하는 형태를 일정 정도 보였습니다. 물론 국영투자상사가 ETF를 사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계 회복 없이는 그죠? 중국이 뭐 이런 돈을 풀면서 일정 정도 반등을 할 수 있으나 추세 반전 흐름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어제는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을 약 2조 5천억 원어치 매수하는 단기 흐름도 보였고 오늘 상해도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 상황이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도 그리고 또 바이든이 재선을 위해서도 이스라엘 하마스의 이 전쟁 지속하는 부분을 끝내는 것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지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이스라엘 하마스 거기에 예멘의 반군 후티 반군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을 5번째 그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5번째 지금 방문하는 겁니다. 그죠? 미국 입김이 많이 녹슬긴 녹슬었죠. 이스라엘 총리도 말 안 들어. 그죠? 중동 국가들도 말 안 들어. 그죠? 5번 정도 방문할 정도면 옛날 같았으면 뭡니까?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이미 일정 정도 매듭이 됐을 텐데 그만큼 바이든의 이 장악력 중동에 있어서의 장악력이 약화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튼 오늘 카타르가 일정 정도 이 휴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있다 이런 공동 성명도 나오는 거 보면 조금 단기적인 한 달이든 2달이든 이렇게 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일정 정도 만들고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섹터 부분 매년 올해 전 세계적으로 선거가 엄청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에서 바이든이 되면 어떻고 트럼프가 되면 어떻고 막 이런 이야기 매번 미국의 대선 선거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대통령 정당이 바뀌면 어떤 우선적인 정책이 펼쳐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먼저 이야기할 부분은 그죠? 어떤 대통령이 어떤 정당이 되더라도 시대적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꿀 수 없다. 바꾸는 상황에 있어서는 결국 뭡니까? 시대 흐름을 뒤처지는 거죠. 그건 기본적인 부분인데 여튼 빅테크는 바이든 쪽에 기부를 많이 하고 있고 월가는 트럼프 쪽에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돈의 움직임이죠. 미국 시장은 쩐의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죠? 천문학적인 돈으로 광고하고 광고 때리면서 그죠? 표를 얻는 흐름이 큰데 여하튼 등록 유권자 그 1000여 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트럼프가 47%, 바이든이 42% 2월 4일 날 이야기입니다. 5% 정도 차이. 그런데 트럼프가 유죄시 오히려 바이든이 이제 우세해지는 흐름 부분으로 가는데 그중에 이 모금액 중에 바이든이 훨씬 트럼프보다 모금액도 18% 정도 더 많고 그리고 현금도 80% 정도 더 많은데 트럼프는 진퇴양난이죠. 후원금 중에서 지금까지 쓴 돈이 650억 원을 변호사비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자금에서 이 변호사 왜 어떤 변호사 비용이냐라고 보니까 이거죠. 사실 어제 미 항소법원 트럼프가 대선 뒤집기 기소됐었던 부분 거기에 이제 면책특권 적용 안 된다는 판결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거 말고 또 8일 날 2월 8일 날 이전에 콜로라도주가 이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했었던 부분 거기에 이제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 3항 이 부분과 관련된 트럼프의 출마 자격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2월 8일 날 심리에 착수가 되고 수주일 내 판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외에도 지금
4개의 형사사건과 민사재판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져 있는 게 지금 트럼프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이 트럼프 제2 집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트럼프는 그죠? 노이즈 마케팅과 네거티브 마케팅 이 부분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시작한 상태이고 그죠? 바이든은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두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이 사법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트럼프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트럼프에 있어서 오른팔이라고 하는 경제 참모의 이 경고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라고 트럼프의 오른팔인데 경제 참모 부분을 하고 있는데 No trade is free 자유무역은 없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미국 중심에 있어서 미국의 노동자와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무역이 중심이 돼야 된다. 정책적 방향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그죠? FTA라든지 자유무역 협정을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시각 자체 이게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관세를 60%까지 올리겠다. 또 이전에도 있었지만 한미 방위 분담금 이 부분도 우리나라 올리려고 그렇지 않으면 돈 더 많이 내리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 이런 리스크한 부분이 트럼프잖아요. 이런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지난주에 PBR 0.9배 저평가 한국 증시와 관련된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을 했고 진입한 부분은 2월 중순 말 이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까지는 계속해서 시세의 중심이 될 것이다. 그죠? 왜? 정부 주식시장 부양정책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세제 지원 부분 이미 알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이나 또 ISA 세제 지원 이 부분만이 아니라 투자 친화적 시장 조성을 위해서 지금 2월 중순의 말 부분에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부분을 일정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왜?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2023년에 일본을 일정 정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 쪽 라인 부분으로 섹터 대용성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가니까 개별주 쪽 라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시세를 내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그죠? 와,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장 변동이 세요. 그죠? 하루는 외인들이 선물을 무진장 들어오고 지금 코스피 급등락을 좌우하는 외국인 선물 매매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에 추정하는 프로그램 매수 매도가 반복적으로 하루는 세게 들어왔다가 하루는 세게 나왔다가 그죠? 그 흐름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작년 7월 이후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그죠? 이게 일반적인 외국인 선물 매매 구역인데 과매수를 했다가 과매도를 진행했다가 하면서 변동성을 요란하게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게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업 레벨업 프로그램 그래서 저 PPR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을 일정 정도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부분들 속에서 배당을 증대하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리레이팅, 한국 시장의 리레이팅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단지 모멘텀이 될 것이냐 단기 매매 모멘텀이 될 것이냐. 사실 가치주를 사기 위해서 성장주를 팔거나 성장주를 사기 위해서 가치주를 파는 상황은 밸런스가 깨지면서 지수 리레이팅이 아닌 모멘텀 변화를 활용한 포트폴리오 변화일 뿐인 거죠.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기보다 섹터에 있어서의 차등 흐름이 진행되는 그런 플레이를 위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 기관들입니다.
그죠? 자, 모멘텀인가 리레이팅가 쪽에서 요거 한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부채 부분, 지금 회색 부분입니다. 그죠? 평균적으로 2009년 부채 비율이 136%에서 95%까지 꾸준히 내려온 부분. 그죠?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S&P 500 기업이거나 또 이 상해 종합은 이 부채 비율이 더 높죠. 그죠? 자, 기업의 자금 여력을 볼 수 있는 순운전 자본이라는 건 유동 자산에서 유동 부채를 뺀 부분. 그 부분도 사실 우리나라는 388조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서 기업의 자금 여력은 뭐 특정 기업들에게 좀 편중돼서 그렇지 충분하다. 그런데 코스피 지수를 잘 보시면 현재 코스피 주가 지수의 시가총액은 2,050조, 2,100조 가량 됩니다. 그런데 2010년 1월에 종합주가 지수가 1680포인트일 때 868조.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죠? 코스피 시가총액이 137% 증가하는 동안 코스피 지수는 55%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이게 뭐예요? 기업들이 너무 많이 시장의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IPO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기만 하고 또 미국의 기업들처럼 아니면 일본의 기업들처럼 우리나라 주식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S&P 500 미국이나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수가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이 감소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사주를 매입을 해도 잘 소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의 영향 부분, 이런 게 우리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S&P 500은 지수도 시가총액 동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토픽스 일본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같이 시가총액과 그리고 이 지수 역시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전개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부분이 결국은 일본이 2023년도 그죠? 작년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레벨업 밸류에이션 업 프로그램 부분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가치주가 요 파란색이 가치주입니다. 가치주 섹터가 세게 상승을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런 과정에 오히려 성장 섹터는 좀 주춤하다가 이후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장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 2월 달까지는 가치주가 오히려 상대적 수익률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일본 증시는 2023년도 1분밖에 안 남아서 요거 설명은 이후에 하도록 하고 여하튼 기업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배당 이걸 계속 하려면 어떻습니까? 계속 잉여현금이나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한 기업은 쉽게 그 이후에 더 할 수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주요 상장사의 주주환원 정책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토요타와 테슬라가 현대 자동차도 지금 불을 뿜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요거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현대차의 영업이익이나 기아의 영업이익은 그죠? 줄어들고 있는 부분, 요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의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이걸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서야 환경부담금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동차의 운신의 폭이 좀 갈 수 있는 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고 잠시 후 6시부터 여러분들에게 옵션 만기와 2월 주시장 전략 그리고 요 못다 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